탄핵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봤고요. 지난 대선 때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다 볼 필요 없고 주요 공약들만 좀 본다면 우선 양도세 중과 관련돼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했었고요. 기본주택, 그러니까 신도시에 공공택지들이 많은데 주택 분양하게 되면 거기에 임대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라는 게 기본주택이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그대로 유지하겠다. 국토보유세, 지금 종부세보다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인 국토보유세가 뭐냐면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의 종부세는 12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국토보유세는 어찌됐든 갖고 있으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었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보유세 0.16%에서 0.5에서 1%까지 증세하겠다고 했었고 사실상 징벌적인 제재 수단이죠.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얼마 전에 스탠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국토보유세 포기하겠다고 했었고 이게 크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세수 확대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도 철회를 공약했고요. 그리고 현재 윤 정부에서 내세웠던 그런 정책들, 세금 완화 측면에서의 그런 제도들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 공약, 본인의 입장과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180도 변화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완화하겠다고 지난 정부 때 얘기를 했었는데 뭐 폐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윤 정부 때 부동산 세금 완화하겠다라는 추세였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완화하겠다 혹은 폐지하겠다라고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어쨌든 이 측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기본주택 공급하겠다. 이거는 기존 유지.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0년 전세 도입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영상으로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강화하겠다고 했었고 국토보유세는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그런 제도,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징벌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거는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 쪽에서도 또 다주택자에 주어졌던 세금 측면에서의 완화도 기대해 볼 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보면 재건축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소규모 건축물들에 대해서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거든요. 50% 상향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성을 많이 보전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제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 상한까지 허용해준다고 했고요. 그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줘가지고 역시 사업성을 보존해주겠다라는 거였고요. 건축심의 면제 대상에서 확대를 해줘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주택에 대한 공급 의지, 의무화를 기치로 내세우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공약들을 봤을 때 현재 소규모 주택들에 대해서 낮췄던 이런 용적률들의 상당 부분을 소형 평수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게 되거든요. 의무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업성이 다시 높여놨는데 다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단지들이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 물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가 될 뻔했지만 다시 2017년도로 돌아가서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만 한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에서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이 세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거 계속해서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폐지를 못했고 임대차 입법 이것도 폐지를 안 한다고 했고 공시화가 현실화도 당내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재건축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공급 물량을 보면은 24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줄었죠.
입주 물량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비정비 사업을 보면은 그 공급 물량을 구성하는 비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공주택이나 뭐 청년 안심주택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아니고, 이런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도 매매 시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용 대표의 그런 기본주택은 이 비정비 사업을 높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급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이 정비사업 측면을 건드려서 공급을 이뤄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24년도 보면 전년 대비 한 30% 빠졌고 입주 물량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반에 세금 관련돼서 이제 윤 정부의 지금 세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렇게 실현을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 되고 나서 초기 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진짜 자기가 지금 공약한 대로 세금을 완화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다주택자들이 시장 진입하기에 용이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안정화돼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파트 투자 수익률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증가할 거고,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압력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가 되겠죠. 시장 활성화로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고 할 거고요. 이거는 그럼 가격을 또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완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 상승 압박도 있지만 하락 압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질 텐데, 세금이 강화될 경우에는 전월세 시장에서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시장 불안이 촉진이 되고 가격 상승으로의 압박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증세분을 이제 잠재적 매수자라고 하겠죠. 뭐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격 상승 압박을 불러 일으킬 거예요. 왜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증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격에 녹일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래 절벽이 현실화 되겠죠. 그러면 건설사들은 굳이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 날 거 공급하려고 하지 않겠죠. 전부 다 이제 가격 상승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이고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했을 때 그 그래프 보시면은 기울기가 아예 다르죠.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아예 엄청나게 그 급격한 기울기로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그래프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어찌됐든 보유하고 있는 게 답이다. 뭐 세금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보유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손해는 안 보거든요. 아파트 한 채는 중립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상승 하락이 아니라 중립 포지션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